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앨범을 작업을 하면서 정말 이 맞춰가지고 데드라인에 맞춰서 하면서 작업을 안 했거든요. 이번에 특히 그래서 다 완성이 되고 프로모션 일정들을 짜고 투어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쭉 나갔기 때문에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아, 내가 재밌어야 되는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리고 저 방탄 앨범을 만들 때도 되게 엄청 약간 놀듯이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뭐 와인 마시다가 작업이나 할까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저도 막 가이드로 랩 써주고 그렇게 좀 작업을 해가지고, 물론 이번 앨범도 작업 과정은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뭐 매번 괴롭지는 않았고 그냥 그렇게 음악을 만듭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냥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팀입니다. 자, 뭐 또 뭐 중간중간 뭐 앨범에 대한 곡에 대한 비하인드나 스토리가 생각나면 뭐 꼭 오늘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간이 된다면 뭐 가이드들과 비트의 초안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뮤직비디오 봅시다. 뮤직비디오를 보기 앞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테시타 이후로 이 두 개의 곡이 이미 그때 완성이 한 절반 이상은 되어 있었고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 가이드 시나리오와 콘티를 짜놨었어요. 한 페이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됐던 것 같아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감독님한테 3년 전에 이미 보내놨었고, 원래 이 앨범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믹스테이프였죠. 이 믹스테이프 디데이라는 믹스테이프 3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투어를 끝내고 군복무를 시작했을 때 내기 위해서 다 제작을 해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이렇게 쭉쭉쭉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썼던 걸 이제 찾아보려고 막 해서 예전에 쓰던 노트북도 막 찾아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감독님이 디테일한 콘티들을 이제 짜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핵은 먼저 볼게요. 핵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꼭 들어가야 돼요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쓰는 것들. 근데 그때 당시로만 해도 이 배경과 이 캐릭터들에게 주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캐릭터의 뭐 간단하게 직업이라든지 이 캐릭터가 보여줘야 되는 색깔 같은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 두 명의 또 내가 나올 거고 참 이게 막 설명을 이 해석을 해버릴까봐 참 말을 못 드리겠지만 두 명의 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한 프레임 안에 둘이 잡히는 게 필요했고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촬영한 거지? 라는 반응이 나오게끔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둘의 헤어스타일도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로 나오는 친구의 머리는 원래 투블럭에 다 넘긴 거였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상.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태국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K-pop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거 어느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장소인데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 로케라고 하는 그 촬영할 수 있는 로케가 정말 없습니다. 이제 웬만한 데서는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로케가 우리 회사 후배죠? 르세라핌이 가서 찍어버린 거죠. 제가 촬영을 날짜를 할 때쯤. 그래서 우리 어떡하냐, 우리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로케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찾지 못해서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특정 영화에 영향을 받아서 간 건 아니고요. 정말로 더 괜찮은 로케를 찾자 하면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죠. 7명, 무조건 7명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젓가락 뺏기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젓가락 왜 가져가는 거야? 요 씬 찍으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때 당시로 이제 30도가 넘었고 실내에는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이때 이 액션을 당일날 배워가지고 당일날 해야 돼. 약간 올라타면서 이건데 날은 덥지. 그러니까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찍은 겁니다. 이 머리를 쭉 길렀던 이유가 사실 뮤직비디오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2명이 나와야 되는데 2명에 대한 대비가 분명해야 된다. 근데 둘 다 검은색 머리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은 기르고 한 명은 커트를 한 투블럭에 올백을 한 머리. 근데 투블럭에 올백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머리 그러니까 이 둘의 경계가 되게 모호했었으면 해가지고 대치타 때는 이제 금발이랑 흑발에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현대가 이렇게 이 대비가 너무 분명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모호했으면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그냥 흉터의 유무 정도로만 머리의 스타일의 차이와 흉터의 유무 정도로만 제가 글을 써놨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더 모호해졌지만 오히려 흉터가 좀 더 부각이 됐다. 아무튼 이거 찍으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엄청 더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찍은지 모르겠네. 저렇게 짧게 나올 거면서 엄청 뛰어다녔어요 그때. 제가 뛸 때 멋있게 잘 못 뛰어가지고 잘만 했습니다. 아지트 씬.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감독님이 되게 이런 저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반항적인 모습을 디렉팅을 되게 잘해주세요. 물론 여기서 이제 촬영이 딱 시작되면 모든 것들은 프리스타일로 진행되지만 상황들을 좀 주는데 충실히 뭔가 감독님과 나의 감성이 좀 맞는 거 아닐까. 왜 장발을 했는지 알겠죠. 이게 이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이제 길렀던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찍었을 때도 감독님 이게 첫날 딱 찍고, 원래 감독님 찍으시면서 가편집을 하는데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첫날처럼 막 뛰어다니고 이런 씬들 다 찍고, 이제 그 둘째 날 저 액션을 하는 씬을 찍었는데 그때 갑자기 가편을 싹 보여주더라고요. 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잘 나올 것 같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찍고 소스가 진짜 너무 많아서 이틀 동안 진짜 거의 계속 찍기만 해가지고 소스가 많아서 감독님 소스를 덜어내는데 좀 힘들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라는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나는 요 씬 되게 좋아합니다. 살짝 이렇게 되게 쓸쓸하게 이렇게 돌아보는 요 장면을 저는 처음에 마스터된 거 보고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좋더라고요. 요거 트랜지션 되는 요 전 장면, 요 장면도 좋았어. 나는 이렇게 머리카락 가이로서 그냥 룬펜스 감독님이랑 이제 워낙 오래 했다 보니까 이제 척하면 척이에요 서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그래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 되게 좀 공을 들였는데 저와 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프레임에 잡히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상황은 놓여있지 않았어요. 제 글에는 둘이가 만나는 장면이 필요하다. 근데 요런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한 무언가들은 이제 감독님이 만드신 거죠. 이 노래는 지금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이거 촬영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거 깜짝 놀랐어 진짜. 드럼통 씬 찍으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 먹기 직전에 쳐다보는 장면 감독님이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감독님이 옛날에 홍콩 영화 되게 좋아하셨어가지고 그런 엔딩을 좀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흉터의 유무와 그리고 이제 흉터의 아문 흉터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어째 공개는 데치타 해금 아미게달라 순으로 됐지만 이거에 대한 순서도 사실 제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 없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공개가 됐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 상상의 자유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의 자유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을 겁니다. 해금은 처음에는 감독님이 약간 내가 이거 딱 써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던져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덜어내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통 음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드는데 감독님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액션 활극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감독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미팅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 가편집 쭉 나왔던 거가 회사로 가서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팀이 이제 수정을 하거나 컨펌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 볼게요. 어거스티 앨범 3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냐고요? 저는 완성도로만 따지면 사실 이번 디데이가 가장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D1 때는 정말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가 보여가지고 약간 좀 지금 들으면 좀 내가 그때 몇 년 전이야? 2016년이었으니까 7년 전에 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너무 그렇게 애 안 써도 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때는 막 약간 뭔가 이게 너무 막 나 잘해 나 보여줄래 이런 게 가득했었어. 근데 그때 어거스트 D 트랙도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정말 잘하는 그 기법이거든요. 그 원곡 들어보시면 제임스 브라운 원곡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돼? 할 정도로 이제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도 좀 야 그거 잘 만들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완성도 측면에서는 D-Day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그 날 것의 패기는 D1이 좋았던 것 같고 어차피 트릴로지다 보니까 그 중간을 D2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들 7년간 성장해가는 과정들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셋 다 좋습니다. 자 아미그달라 뮤직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3년 전에 어느 정도의 이 스토리와 콘디를 짜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결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을 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흉터를 만들어냈으니까 데지탈 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증을 좀 따른 건데 이 스쿠터 실제로 제가 20살 때 배달 때 당시에 탔던 모델입니다. 이거 지금 구하려 해서 못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왔는데 이제 이걸 타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된 스쿠터다 보니까 이게 막 핸들이 조종이 안 되더라고. 이때 예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누워있는 씬을 이제 해금 찍기 전에 찍고 해금을 찍고 와서 머리 커트를 하고 저 스쿠터 타는 씬을 찍었는데 그때 예뻤네. 몇 킬로였던 거야 저때 당시? 메이크업도 되게 좀 창백하게 해서 그런가? 아 저때 얼굴 좋았네. 그래도 이제 뭐 사실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왼쪽으로 이제 사고가 났지만 이게 뭐 촬영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때 완벽한 고증을 할 수는 없고 눈동자 좋아요. 저거 제가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디데이라는 앨범에 대해서 이게 총 관통하는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뮤직비디오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의 이제 이 고통과 저의 비관적인 생각들은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내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거더라고요. 해석을 좀 달리 했다면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했었더라면 덜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좀 시각화 많이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시타의 힌트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는 뭔가들을 좀 만들고 싶었었죠. 이거는 그 민트 캔디입니다. 아, 저 살수차 너무 추웠어. 살수차는 왜 따뜻하지 않을까 항상.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도 달라. 저 항상 이 음악으로 치유받고 만들 제작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로 이제 극복을 한 뒤에 여러분한테 들려드립니다. 아무튼 그냥 뭔가 이 한 앨범을 끝내면서 이 디데이라는 앨범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쭉 했었었는데 그 디데이에 나오는 가사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현재일 뿐, 미래는 미래일 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라는 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나간 시간들, 지나온 나에 대한 용서가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괴로웠던 모든 저의 과거들, 뭐 항상 괴롭지만 않았지만 그런 이제 것들에 대한 저만의 용서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디데이. 그래서 앨범 제목이 디데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로소 되게 진짜 이 트릴로지의 이 완성이 딱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상황들을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을 내 속에서 용서하고 그러면서 앨범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3년 전에 이 아미그달라를 썼을 때도 이 해석을 달리 하자라는 생각과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것들을 훈련을 받으면서 내 안에 참 많은 어린 아이들이 아직 있구나. 불쑥 어떤 상황에서 그 아이가 나왔을 때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바라봄으로써 이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를 생각을 하면서 뮤직비디오에 여러 명의 자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작자로서 뭔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좀
뭐 좀 무거워지거나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작업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원래 인지 써놨던 글들과는 원래는 조금 더 해피엔딩에 가까웠었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기획을 했던 거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타임라인을 설명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열린 결말로 아니 저 더 기어가서 문 열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잠깐 누워서 쉬었다가 열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잠겼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이것들에 대한 모든 해석과 정답들이 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디데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길게도 떠들었네요 제가. 아무튼 디데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당장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네요. 내일 기대 많이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제 콘서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뛰셔야 됩니다. 중간에 쉬시면 내가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콘서트는 물론 감상의 개념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콘서트에 대한 생각은 함께 즐기는 겁니다. 많이 따라 불러주시면 가수 입장에서는 힘이 되고요. 정말 열심히 뛰고 춤춰주시면 가수한테는 정말 더 큰 힘이 됩니다. 놀 준비 되셨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디데이 발매 이제 기념 라이브였지만 제작기들 좀 설명을 했고요. 모르겠어요. 또 중간중간에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틈틈이 찾아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디데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거스트 D 그리고 슈가 민혁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콘서트장에서 봅시다. 안녕.